음,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의 이야기를 마음 편히 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흔치는 않을 텐데요. 아무런 평가나 편견 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나를 마음 편히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완성의 경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완성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시간 속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 초대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난다 마을의 어바웃미 스토리쇼 축제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은 풋내 나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러 함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꿈틀대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시간 만들어 볼까요? 축제는 1, 2부로 진행이 될 거고요. 1부에서는 총 4분의 발표자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거고요. 2부에서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만나볼게요. 첫 번째 발표자는 황수정님의 나의 생명돌봄 이야기입니다.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난다 마을의 초짜 주민 황수정입니다. 저는 공간 살림 100일 수련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 한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볼 텐데요. 제가 내가 지낼 공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월든을 읽기 시작하고부터인 것 같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지역에 가면 월든 호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호수에서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소루가 지냈던 작은 통나무 집이 있습니다. 집안은 매우 단촐합니다. 작은 침대, 탁자, 책상. 저도 그런 단촐한 공간을 꿈꾸면서 소소한 공간을 부리고 저의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의 현실은 나태지옥입니다. 혼자 하는 영역에서는 어떻게든 할 일을 미루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울면서 달리는 자가 저입니다. 작년의 마지막 날에도 침대에 누운 채 제가 머리로 에너지를 쓰느라고 몸에 에너지를 안 가더라고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심란해서 잠을 못 이루고 스마트폰 세상을 배회하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들어간 언니 공동체에서 공간 살림을 만났습니다. 언공에서는 선아 언니 포스팅을 통해서 공간 살림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관심도 있었는데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문구에 꽂혔습니다. 아, 그래. 이 넓은 우주에서 이 뜬금없는 시간에 선물같이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살림 오프닝 중모임을 하는데요. 그때 저는 목표를 저희 집안 전체도 아니고 그냥 제가 제 한 몸 뒤에 있는 이 방 하나로 잡았습니다. 이사 왔을 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 방의 첫 모습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덜어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다리며 공간 살림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버린 3가지입니다. 정장에 딸려있던 스카프, 색조 화장을 할까 하고 사봤지만 한 번도 거의 안 쓰는 화장품, 그리고 책을 사고 받았던 굿즈, 그리고 물건 받침인 척 하고 있는 저것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은 전공책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매일 공간 살림을 의식하면서 저와의 만남이 닿은 물건 3가지씩을 비우기 시작했는데요. 또 하루 동안 저의 기쁨 3가지를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쁨 찾기가 저는 무척 좋았어요. 그냥 정신없이 자던 때에 벗어나서 가족들이 다 잠들 시간에 오늘 하루를 복귀하면서 내 기분이 어땠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살피고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청소년기를 겪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흔이 자아 정체성을 다시금 정립하기 딱 좋은 시기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저것 쏘다니는 송사리 유치원 초짜 송사리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차례차례 이렇게 비워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세 번째 달에는 잘 안 됐어요. 가족들이 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또 제가 지병이 있거든요. 무기력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루함이 있으면 너무 이제 익숙해지면 무기력에 빠져서 다시 바닥에 들러붙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그냥 나름 용을 쓰면서 어떻게든 하고 있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날 쌓인 것도 그날 비우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소소한 공간으로 가기는커녕 하루하루 아둥바둥 버겁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저녁밥 먹고서 자기 전에 다 소진하지 않으면 다음날에 바로 체중이 불어나는 것처럼 공간도 마찬가지구나. 우리가 또 다이어트를 할 때, 저의 목표는 짐을 덜어내는 거였으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먹는 양부터 줄여야 되듯이 나는 일단 평소에 그 하루 보내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좀 더 에너지를 내서 적극적으로 비움을 해야 내가 원하는 공간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말이지만 그제서야 공간도 내 몸과 마찬가지로 생명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간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고 막힌 곳을 비우고 바람을 통하게 해야 공간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했고요. 생명이 있는 한 살림은 이어집니다. 호흡도 들이쉬는 숨이 있으면 나가는 숨이 있고 우리 몸도 먹는 게 있으면 비워져야 하는 게 있듯이 삶과 일상의 지속을 위해 비움과 살림은 계속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의 생명을 보살피는 과정이고 생명의 흐름이구나. 공간 살림은 생명 돌봄이다. 이것이 공간 살림 100일 수련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메시지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짧은 게 잘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완전 짧아가지고 나중에 질의응답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다. 어,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자는 임보미님의 나의 마음의 문을 찾고 여는 사람은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나이다.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 주제가 좀 기네요. 나의 마음의 문을 찾고 여는 사람은 그 누가가 아닌 바로 나이다. 네, 이걸로 정했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더 선명해진 나라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바꾸게 됐고요. 말 그대로 되게 흐리멍텅하고 잘 모르겠던 내가 저기 올라놔. 공간 살림이라는 걸 통해서 점점 더 선명해졌다라는 의미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이 옆에 조그마했지만 이 나무거든요. 어떤 나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 나무가 저한테 되게 많은 의미를 알려줘서 여기다가 같이 담아보았습니다. 이 나무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간단하게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사회적 위치, 그냥 사회적으로 제가 무슨 사람이냐면, 워킹맘이에요. 그리고 7살짜리 아들 한 명이 있고, 남편, 이렇게 세 가족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인데, 이 아난다 마을은 제가 작년 5월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간 살림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인요가로 아난다 마을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는 제가 회사를 오래 다닐 것 같지는 않은 마음은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은데 좋아하는 일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대체 나는 그럼 뭐를 먹고 살아야 되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잘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고민하고 막 후회하고 이러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한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저도
제 몸이 얘기를 했던 거를 뭐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뭐라도 해보자 해서 안 한 그 원공 카페를 가봤는데, 원래 거기는 이제 가입을 해서 보기만 눈팅만 잘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들어가 봤는데 인요가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요가는 해볼 만한데 요가 하면서 마음 정리나 해보자 하면서 이제 아난다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의 뭐 한두 달 쉬기는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2번 하면서 요가를 꾸준히 했었고, 줌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느린 독서에도 중간중간 2번 정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뭐 그 다른 뭐 글쓰기, 오소희 작가님 뭐 글쓰기도 중간에 같이 요가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그때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요가가 나한테 뭔가를 주네. 어, 내가 내 마음 좀 깊은 곳을 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막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감정을 비워나가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요가와 글쓰기가 내 내면에 뭔가 이렇게 이런 거를 비우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그래서 요가를 하다가 이제 공간 살림이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공간 살림을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도전을 해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막 회사도 다니고 막 모두 바쁜데 저런 것까지 한다고 막 이런 마음이 있다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공간 살림도 해볼 만한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그리고 또한 공간 살림이 일상에서 내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일상을 비우고 이런 거다 보니까 마침 애기 옷장도 비워야 되고 그러면서 공간 살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비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과 물건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공간 살림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비우기고 또 다른 2번째는 고마움, 감사, 기쁨 찾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고마움, 감사, 기쁨을 찾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실 되게 없었어요. 뭐지? 근데 다른 이런 참가자분들 거 포스팅 보고 이러면서 나도 이런 게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되게 사소한 것부터 찾기 시작했죠.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기준이 처음에는 외부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뭐를 갖고 있어서 기뻤고 어떤 게 있어서 기뻤고 그냥 뭐 감사했고 그냥 뭐 그런 마음이었다가 점점 기쁨의 기준이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마음이 기쁘게 되는 그 기준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을 했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기록을 하잖아요. 저희가 짧게라도 기록을 하는데 정말 뭐 한두 줄일 때도 있었고 비움이랑 그리고 이 감사함, 긍정적인 마음에 대한 짧은 기록들을 해 나가는데 이것들이 리뷰를 이제 계속 하면서 보니까 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한 거구나. 할 필요가 있구나를 점점 또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원래 사진 찍고 이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기록을 남긴다는 것도 되게 저한테 익숙한 일이 아니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몸소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진이나 막 뭐 이런 그런 문명 기기가 좋게만은 안 느껴졌었는데 이거를 좋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게 발달이 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럴 때 사진을 찍으라고 놓은 거였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쁜 자연 환경을 본다거나 막 날아가는 새를 본다거나 이런 거를 볼 때 사진을 먼저 찍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겨두고 또 사진으로 꼭 남겨두자. 그리고 기록하자. 이게 점점 체화가 돼서 지금은 공간 살림을 제가 조금 중간에 쉬기는 했었는데 그때도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 그거는 그냥 나를 위한 뭐 누구를 보기 위한 건 아니고 내 이 기쁜 마음 그리고 내가 너무 행복했던 이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또 까먹는 거예요. 분명 난 이런
거를 분명 느꼈던 사람이었는데 한 달만 지나도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겪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생각이 들어서 이 기록이 중요성을 이렇게 공간 살림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년의 과정이 저에게는 그냥 빡빡하기만 했고 쳇바퀴 같았던 일상을 비우는 그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점점 다른 곳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정리하는 기회를 통해서 많이 얻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또, 이게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기록이라는 게, 지금 이 과정이 어찌 보면 제가 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그 아난다 선생님 포스팅 남긴 거, 부본영 선생님께서 사소한 자기 일상의 기록을 남기는 건 자기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는 건 다큐인 거잖아요. 유명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유명해서 뭐 성공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이런 거를 느꼈고 깨달은 걸 영상으로 남기고, 말을 하는 걸 영상으로 남긴다는 게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비웠어요. 비우다 보니까 이제 틈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삶에서. 그리고 제 마음에서. 이제 틈이 살짝 벌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6번의 달 동안 제가 공간 살림하면서 이거 역시 그때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달마다 느꼈던 부분을 글로 적어놨었는데, 이번에도 그 리뷰 기록을 보면서 간단하게 그 달마다 하나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달은 버벅거리면 나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구나를 깨달은 시간이었고요. 왜냐면 전 맨날 버벅거렸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말고, 하다 지치고, 이런 나를 자책하고. 근데 이때 첫 번째 달에도 공간살림 하면서 일주일을 쉬었었어요,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몰라, 그냥 쉬자 하고선 중간에 하다가 쉬었었는데, 어찌됐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간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마무리는 줘야겠다라는 뭔가 마음은 들더라고요. 한종 그냥 아예 놔버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이 버벅거리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뭔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는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두 번째 달에는 공간 살림은 내 마음을 하얀 도화지로 만드는 활동이다라고 제가 그 정의를 남기는 이렇게 메모나 그 기록 활동에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내가 한 말이지만 정말 이건 찰떡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문구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막 제 마음, 진짜 제 안에 보자기 같은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보자기를 벗겨내는 작업? 그러면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활동이 이게 공간 살림이구나. 그리고 그 두려움, 비교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들보다 못 나갈 것 같아. 남들 다 앞에 달리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더 움직여야 돼라고 자책하고 막 채찍질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었구나. 막연했던 거였구나. 라는 거를 또 이제 체감을 했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달에는 그런 틈새를 회사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 산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책의 내 마음의 틈새를 회사에서 그 빽빽한 회사에서 틈새를 만들어주는 활동이겠구나. 그래서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에 주차장부터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한 산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네 번째 달에서는 기쁨을 얻는, 그러니까 저는 음악, 아름다운 소리에 대해서 깊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작곡가도 생기고, 그 사람의 음악을 막 정말 많이 그냥 계속 듣고,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거나 보여지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음악이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괜히 있어 보이고 싶거나 뭔가 이렇게 우아해 보고 싶거나 그러니까 뭔가 겉모습에 현혹돼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음악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그런 겉모습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괜히 막 그런 걸 통해서 얻는 명성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내가 뭘 알면 뭘 알겠어?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되게 음악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으니까. 근데 난 진짜 음악을 좋아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고 막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좋아하던 작곡가의 시그니처 심볼이 날아다니는 새 두 마리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새를 보려고. 근데 지금은 새를 보면 진짜 그러니까 하늘을 속상해서 하늘을 보면 어디선가 새가 날라와요. 정말로. 이거는 되게 그런 경험들 아마 이렇게 다른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정도로 새는 지금 저한테 되게 커다란 의미를 갖다 주는 동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를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자연을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회사는 회사에 대한 좀 전환? 그러니까 회사가 저한테는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긴 해요. 저는 타인이랑 관계를 맺고 이런 데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근데 회사는 그걸 의도적으로 제가 나가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이게 어쨌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 관능 검사 일을 하는데 그런 감각을 수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했던 시간이었고, 그런 회사에서 또 산책을 처음에는 시작을 했을 때 회사 근처에 그러니까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펜스를 쳐놓는데 그 펜스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주변에 길로 넘어서고 10분 거리에 있는 공원으로 가고 그 공원보다 좀 더 가면은 절이 있고 거기까지 이제 제가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뭔가 범위가 더 확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달에는 아까 제가 그 제목 화면에 있었던 그 나무, 아기 나무인데요. 그걸 보면서 그 개가 저한테 진짜 막 이렇게 머리를 탁 치게 하는 그런 뭔가 이 마음에 메시지를 줬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파리 3개 달린 그냥 죽어가는 나무였어요. 이파리도 초록 이파리가 아니고 갈색 이파리, 말라 삐뚤어진. 그래서 얘는 얼마 안 되면 죽는 애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있는 애니까 어느 날은 이파리도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쟤는 죽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나 같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할 때 쟤를 보면 쟤는 진짜 나 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애.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다. 쟤 이파리가 다 떨어졌네. 뭐야, 나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되게 속상했는데 이제 날이 풀리고 봄이 오니까 걔가 나뭇가지는 계속 있었는데 끝에를 자세히 보니까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못 봤던 거였던 거죠. 이런 커다란 이파리 안에 그런 뭔가 그런 게 속에 숨어 있었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볼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러니까 그냥 겉에만 보고 얘는 죽었구나.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엔 지금은 엄청 많이 무럭무럭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못 보는 게 그러니까 못 보는 게 보는 게 다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럼 좋다고 생각한 것도 좋은 게 아닐 수 있겠네. 그 안엔 다른 게 다 숨겨져 있을 수 있겠네. 내 삶도 그렇겠네. 이게 제가 이 나무를 통해서 얻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어느 날에는 막 지나가는 동물을 보면 걔가 제 같기도 하고 막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뭔가 동물의 자연에 대해서 나 음 나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열린 틈새가 점점 커져서 이게 저랑 겹쳐지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인제 공간 살림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몸소 체험이 된 거죠.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을 이제 두 가지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제가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누군가 다 이미 얘기를 했고. 근데 저도 그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알고 있는 거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래, 맞아. 그런 건데 왜 난 안 되냐고. 난 그렇게 적용이 안 된다고. 그 상태였는데, 맞네? 아, 그런 거였네? 라는 게 이제 뼛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진짜 아는 거였구나. 이걸 안다고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아니, 아니었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안다는 거를, 내가 체험한 거를 안다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정했던 나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나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일상에서부터 나의 기준을 내가 만들고 그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가는 거는 내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타인의 기준이 아니고. 저는 여태까지 타인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경험, 그냥 좋은 게 그렇게 이렇게 살고 뭐 직장 얻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았다.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틈새를 열어보니까, 그런 틈새를 열고 뭐 그런 거를 하는 활동 자체가 내 기준을 만들어가는 일이었구나. 그렇게 산책을 나가고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도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나가보고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나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돼야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가족 사진을, 저희 가족이거든요. 아들, 남편. 근데 왜 이렇게 가족 사진을 넣냐면, 제가 이렇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앞으로 저랑 많이 살 사람들인 거잖아요. 나랑 내 최접근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엄마와 아내가 되어 있어야지, 나를 똑바로 알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뭔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지칠 때 나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겠다. 그래야 언젠가 내가 흔들리고, 뭐 때때로 그렇겠죠. 흔들리고 막 지치고 할 때 이 사람들한테도 내가 기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부단히 열심히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부단히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거고, 나도 이 사람들에게 서로가 필요한 그런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의 최접점에 있는 사람들 3명, 2명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네, 이게 제가 공간 살림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 한 가지는 아니지만 2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무튼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러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분들 얘기도 포함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까 수정 언니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회가 흔치 않는데, 이런 기회가 만들어져서 사람까지 초대가 되어서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났다는 게 준비하면서 내내 되게 감사했어요. 이런 판을 만들어주시고 제공해주셔서. 그래서 다음에 3회 때 기꺼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기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되게 힘들긴 했어요. 그냥 공간 살림이 뭔지 안한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알게 되는 거고. 하나의 시리.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길어졌어요. 네, 아주 진솔한 뜨거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발표자 만나볼게요. 3번째 발표자는 윤현경님의 아주 손쉬운 행복 시작.
입니다.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할 이야기의 제목이 아주 손쉬운 행복 시작인데요. 행복이 되게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거를 막 손쉽게 시작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공간 살림 100일 동안 하면서 느꼈던 점, 내가 알게 된 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나는 공간 살림을 하기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이 상태도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지만 내가 근데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게 뭐지?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이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의 컨디션이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남편이 저를 좀 화나게 해서 이렇게 또 뚝 떨어질 때 이때 다시 저의 컨디션을 올릴 수 있는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제가 공간 살리면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그 방법은 나중에 후반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작년 1 회 어 여기 저희 축제 이 어바웃 미 스토리 쇼 1회 때 저는 청자로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안내자로 참여가 된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성장이자 용기를 낸 행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냐?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남들 앞에서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아예 하지 않았어요. 잘하는 척하지도 않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서 하지 않던 그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 저 공간 살림을 하면서 아난다 선생님이 해 주신 얘기 중에 계속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 "우리는 잘하지 않는다. 그냥 한다."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힘이 됐거든요. 그래 갖고 '그래.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 잘하면 물론 좋지만 일단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을 믿고 쪼금씩 용기를 내서 다른 것들도 용기를 내어서 경험을 해 보니까 그것들이 그 경험들이 또 모여서 또 용기가 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말하기까지 됐는데 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이제 좀 해 볼게요. 근데 저는 약간 아까 우리 수정 언니가 갖고 있던 지병과 비슷한 무기력증과 우울함, 우울함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플러스 우울함이 더 있는 사람인데 이 우울한 것을 결혼을 하면 다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저의 이제 우울함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고민을 해 보니까 엄마에게 받았던 뭐 크고 작은 상처들, 나를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지만 나는 너무 힘들었던 거기에 대한 무력감이랑 우울함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면 내 애는 정말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나처럼 이렇게 키우지 않고 엄청 행복하고 씩씩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 주고 난 진짜 잘 키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의 다짐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딸아이도 한 명 이제 낳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딸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그 다짐이 점점 제 인생 자체의 목표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육아책과 유튜브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찾아보고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책대로 정말 책대로 했어요. 너무 저를 막 갈아 넣으면서까지 책대로 육아를 하고
아이들이 아무리 예쁘지만 우리를 뚜껑 열리게 할 때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한테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감정 섞여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육아를 한 5-6 년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 저희 동네에서 저의 별명이 동네 오은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관해서 답답함이 있는 엄마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육아 상담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결혼 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냐? 내가 다짐했던 대로 됐으니까 내가 엄청 행복했냐? 근데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아이는 잘 자랐지만 저는 감정을 배출하지 못하니까 점점 감정 표현을 못하고 어 감정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점점 아팠어요. 그래서 일 주일에 하루 이틀은 한의원 갔다가 정형외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이렇게 병원 투어를 하면서 지내고 신랑은 퇴근을 하고 와서 이제 제가 하루 동안 아이랑 먹었던 설거지, 쌓여 있던 설거지를 다 하고 널브러진 옷이나 책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남은 이제 본인의 회사 일을 하러 또 컴퓨터를 켜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가서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오늘 우리 애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참아 가지고 얘를 이렇게 어 뭐 훈육을 했고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계속 징징거리고 불평만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안한다 선생님을 소개를 받고 "인요가를 해 보아라." 이런 지령을 받고서 안한다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인요가를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쉬운 요가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가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요가가 어려운 자세는 아니지만 뭔가 대접받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요가를 하는 동안. '아 내가 대접받고 있다. 좋다. 편안하다. 평온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요가가 이제 끝날 무렵에 그 회의 끝날 무렵에 선생님이 그냥 툭툭 질문을 던지세요. 그냥 뭐 일상에 대해서 아니면 저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 우는 저를 보시고서 "공간 살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아 공간 살림? 그래. 우리 집도 엄청 정리가 안 되고 있지. 뭐 요가도 이렇게 좋으니 공간 살림도 해 보자.' 해서 저는 그렇게 공간 살림을 시작을 하게 됐고 어 거기서 하루에 3 가지씩 물건을 버리기를 했는데 물건 버리는 거는 그렇게 저한테 막 재밌다." 뭐 그래 이거야." 이런 느낌은 오지는 않았지만 버릴 물건을 고르면서 왜 버리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봤어요. 하게 됐어요, 생각을. 이 물건은 내가 왜 버리려고 생각을 했고 이건 왜 안 버리려고 생각을 했고 그 기준이 세워지면서 제가 저의 생각들을 알아차리면서 '아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만 보던 제가 저도 보기 시작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간 살림의 그 한 부분인 나만의 성소 만들기.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치유를 받았 것 같아요. 이 성소를 만들면서 내 것을 꾸미고 만들고 이것이 꼭 어떤 공간이 아니더라도
한 장소, 그 식탁에 그냥 자리 아니면 책상 한쪽 이런 거더라도 저만을 위한 거를 내가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결혼 후에 5년, 6년 동안 누가 나를 그렇게 옆에서 이거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준 적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타인이 아닌 제 스스로 하는 거는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40평생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챙긴 거는. 그러면서 '아 나는 내가 나를 챙길 수 있구나. 내가 나를 챙겨도 이게 충족이 되는구나.' 꼭 남편이나 부모나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잘했어. 이거 널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해 줘도 굉장히 행복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간 살림을 하면서 깨달은 이 행복 시작하는 법은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는데 처음부터 '내가 날 위해서 뭘 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나에게 꽃을 사 줘도 그렇게 의미가 확 와 닿지는 않는데 어 제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고서 딱딱 움직이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집안에서 버리고 싶은 거를 한 두어 가지 골라 봐요. 그러면은 또 나의 기준이 생기면서 '아 나는 이런 스카프는 또 안 좋아하네.' 이런 나의 취향을 알게 되고 '아 나는 세라믹 냄비보다는 스텐 냄비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의 취향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모이면서 또 내가 나를 또 챙기고 있다는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나를 챙기고 있어서 예 또 행복한 마음이 또 스멀스멀스멀 또 올라오고 그렇게 됐어요. 음 그 후로는 남편한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한테 짜증을 내지도 않고 "나 알아봐 줘. 나 오늘 힘들었어. 나 오늘 이만큼 했어."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진 않지만 나를 봐 달라는 식으로 징징거리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 나한테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줘. 이렇게 뭔가 부 부탁 플러스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 역시 제가 징징대기만 할 때보다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본인도 훨씬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본인이 어떻게 해 줘야 될지를 몰랐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힘들다 그러는데 나는 집에 와서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는데 너는 계속 힘들다 그러고." 그런데 사실 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수고했어. 애썼어. 고마워." 이런 말들이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제가 저한테 해줄 수 있게 되면서 남편한테 요구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어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뭐 동네 오은영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키웠지만 어쨌든 제가 징징거렸던 때는 아이도 마음적으로는 분명히 불안한 게 있었을 텐데 제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서 제 마음에 편안한 때가 좀 늘고 하니까 아이 역시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예 보이지 않고 설사 불안해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어도 그냥 왔다가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행복 시작하는 손쉬운 행복 시작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버릴 수 있는 버리고 싶은 물건들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왜 버리기로 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것. 그리고 나만의 성소에서 그 성소가 어떤 의미로는 안전지대거든요, 저에게. 그곳은 뭐 물론 집 자체가 저에게 안전지대겠지만 거실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쓰는 공간이고 음 누가 뭐 아이가 남편이 언제 이렇게 저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제가 제 그 성소에 있을 때는 잘 오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곳에서 편히 쉴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아이가 어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음 평온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행복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주식도 막 계속 올라가고 남편은 뭐 꽃다발도 맨날 사 오고 아이는 공부 잘하고 다른 집 애들보다 뭐 영특하고 뭐 '이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안한 것이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 거기에 보면 뭐 편안함에 이르렀나?" 이렇게 묻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 대사가 어 저에게는 '아 그치. 저게 행복이고 그냥 저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편안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좀 불안하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나는 또 버릴 물건 3 가지를 찾아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덜 불안하더라고요. 나는 해결책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해결책은 너무 손쉽잖아요. 버릴 물건만 찾으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고 느긋해지니까 용기도 이렇게 생겨서 오늘 이렇게 안내자로도 나오고 사실 저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놀이심리 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일은 안 하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잘하지 않는다. 우리는 잘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이 마음으로 어 그 일을 참 뭐 이제 센터에 와서 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어 좋아. 한번 해 볼게." 했는데 내가 이 현장에서 일해 본 적이 없어서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볼게." 이렇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놀이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단 이야기를 먼저 쭉 드렸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버렸던 것들. 근데 저는 이때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3 개월을 했는데 요만큼 버린 거예요. 물론 사진을 못 찍은 것도 있지만 하지만 요만큼 버리면서 이거는 제 성소에 안에 뒀던 작은 일일 달력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서 이거 사진만 찍고 나온 날들도 처음에는 정말 많았어요. 그때 보면 이 왼쪽에 있던 성소가 제가 공간 살림을 하면서 만들었던 장소이고 여기는 되게 깨끗한데 이곳은 저희 집 안방과 요 화장실 사이에 그 드레스룸 조그만 드레스룸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여기 옷장이에요. 사실 옷장인데 여기다가 요만한 책상 하나 놓고 썼었어요. 근데 지금 1년 후 지금은 여기 옷장에 있던 자리를 옷장을 다 뜯어 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커진 책상과 이 많은 책들, 어지러운 책들, 저는 정리가 안 돼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은 아이들 수업 준비도 하고 네 관련 공부도 하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한다."
네, 요거를 저는 항상 용기 없는 저에게는 너무 크고, 네, 소중한 말이라서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적어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쭉 들어주셨는데, 저는 처음엔 육아 번아웃이었다가, 그 다음에 인요가를 만나고, 그러다가 또 공간 살림을 알게 돼서 성소를 만들다 보니 어바웃미 스토리쇼의 안내자로 지금 있고, 놀이심리 치료사로 좀 더 좀 더 확장된 활동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하반기부터는. 그러면 이 다음에는 또 나는 어떤 내가 기다리고 있을까? 되게 기대되고, 음, 용기를 또 내보자. 잘하진 못해도 또 한번 해보자. 경험을 해보자. 나에게 분명히 또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어바웃미 스토리쇼에 오신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내년에 또 어떤 여정을 하고 계실지 저도 많이 궁금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오은영 박사에서 자기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언니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바로 저 김수정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성장은 시작된다.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진 속의 곰 잘 보이시나요? 이 곰은 제가 에버랜드 얼마 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 곰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 2년 전쯤에 내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저 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지? 아, 지친다, 지쳐. 벗어나고 싶어, 여기.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가기도 점점 두려워져. 나란 인간 정말 형편없는 걸. 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아, 나도 사랑을 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제가 1년 전만 해도 자주 했었던 생각들이에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제 삶에 만족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일상은 늘 전쟁터였고 지겨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업주부로 오래 살다 보니 세상 밖에 나갈 용기도 없었어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뭔가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자꾸 미안하기만 하고요. 딱 이런 마음들을 복합적으로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쨌든 이 전쟁을 끝내야 하기에 뭔가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바로 공간살림이었고 그래서 저는 공간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간살림은 한 1년 정도 계속 해왔는데요.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공간살림이 그동안 나에게 준 선물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살림 현장에서 주체성을 회복하다. 살림의 의미와 가치가 재정립되다. 사실 전업주부다 보니 살림은 마땅히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 현장에서 저는 주인의식을 갖지는 못했어요. 무척 하찮고 지겨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벗어나고 싶은 현장이었어요. 그랬던 공간인데 어쨌든 공간살림 미션을 수행해야 하니까 제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비울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버려야 될 쓰레기들을 비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버리기엔 좀 아까운데 싶은 것들 비우기 시작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건 차마 버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여기며 제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까지도 비우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나라는 존재가 되게 능동적이고 뭔가 행위 주체로서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매일매일 이러한 실행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나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집에서는 인생 망했어. 이사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집에서의 삶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내가 방치하고 있던 공간을 매일매일 살피면서 그리고 그 공간을 보살피면서 뭔가 이 행위를 하고 있는 내가 꽤 괜찮은 존재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내가 의미 있는 행위를 하면서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하찮은 일로 보였던 살림이라는 게 나와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공간을 그야말로 살려내고 있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명력을 잃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살림하는 내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니들도 이야기했지만 그날그날의 기쁨을 3가지씩 기록하는 미션들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나 평범한 내 일상에 기쁨이 뭐가 있어? 특별한 일도 없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록을 3가지씩 해야 되니까 나의 하루하루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 같으면 그냥 스치고 지나갔을 기쁨들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고요. 점점 더 그 기쁨들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을 한 1년간 지속하다 보니까요. 지금 이대로 내 삶의 터전이 괜찮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나도 내 삶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100일 발표라고 있는데 공간 살림을 100일 정도 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런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이건 세상 밖으로 나를 드러내보는 저의 첫 경험이었어요. 전업주부로 오래 지내다 보니까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세상 밖에 내가 내보일 게 뭐가 있어. 드러낼 용기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경험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는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한번 맞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발표회를 했었고요. 그때 저는 이런 울림을 만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참 예쁘다, 수정아. 늘 완벽한 상태가 돼야지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제 가슴에 뭔가 용기 씨앗이 하나 심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모험들을 시도해보게 됩니다. 어떤 모험들을 했냐면요. 지역 도서관에서 주최한 고정낭송 페스티벌에 참여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비상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짚라인도 타보고요. 여행은 사치다라고 생각해서 늘 갇혀있던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종종 떠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살림의 영역을 가족들에게까지도 확장시켜봤어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늘 어지르고 치울 줄을 몰라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공간 살림을 하면서 느꼈던 기쁨들을 아이들도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이들의 공간 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공간 살림했던 사진들이거든요. 매일 난장판이 된 방을 정리해라고 하면 안 해요. 못해요.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런데 이 방 전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정리해봐. 침대 아니면 책상 이렇게 한 군데만 너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해 볼래? 해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엔 숨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제가 몰래 반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상태가 되면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를 살짝 정리해 놓고 기다렸어요.
사실 예전 같으면 난장판이 된 그 상태를 전 보기 싫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끝까지 누가 치우나 해보자. 대결 구도였거든요. 아이들과. 그런데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 치워놓고 한번 미션 해보자 했더니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달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축산업을 해요. 그래서 농장 옆에 관리사가 있고 거기서 주로 지내게 됩니다. 사실 거기는 제 관리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의 외로움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고 어쩌면 저 공간을 아무도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방치된 공간에 자신을 방치된 존재로 여기며 좀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짐 싸들고 1박 2일로 거기에 같이 머물면서 그 공간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간도 남편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예전에 언제까지 내가 이 가족들 뒤치다꺼리만 해야 돼. 뭔가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1년간 이런 여정들을 하면서 서서히 내 일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장을 떠나야지만 아이들도 다 크고 남편의 일도 기반이 완전히 잡혀서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야지만 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모험을 즐기면서 그냥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지막 사진은요. 아이들과 그 축사 옆에 녹록길을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 순간 아이들과 너무 행복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디 멀리 멋지고 좋은 데로 여행 간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내 일상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없네? 나는 죽어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 잘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공간 살림을 해오면서 저는 깊고 진하게 이 사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사랑하면 성장은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요.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언니들의 발표를 다 들어보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다 빛을 내며 존재했었다는 게 선명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빛을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나의 이야기를 빚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끝나신 거예요? 네. 아, 네. 우리 진행하고 발표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맡아서 잘 소화해 주신 수정님께 먼저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기 수정 언니, 수정님, 그리고 보미님, 그리고 현경님에게도 정말 세상 다시 없는 사랑과 호의를 담아 박수. 와.